이거 올라갈 때쯤이 대략 우리 녹화는 조금 더 전에 했지만 수능 대략 한 100일쯤 남았을 때쯤 될 거거든. 센터장님, 수능 한 100일 남은 친구들한테 과목별로 딱 하나씩 스텝 딱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비법 딱 찍어주세요. 아예 그냥 정답 콕콕 찍어주세요. 되게 잘해. 진짜 100일 만에 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과목별로 그냥 정답 딱딱 찍어줘. 저 국어부터. 비문학이 불안불안한 친구. 독서 파트 올리기가 제일 힘들긴 한데 그 독서 파트에서 사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시간을 까먹는 이유가 문제 푸는 순서를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착하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푸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지문 옆에 이제 문제가 배치되어 있는 형태를 좀 보면 첫 번째 문항의 정보량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치 문제, 불일치 문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학생들이 다 읽고 나서도 제일 많이 틀려요. 특히 이제 뭐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학 지문이 나온다거나, 이제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윤리 파트 지문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그러면 이제 1번은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습하실 때 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다른 건 다 풀었고 독서 한 지문이 남았는데 시간은 한 5분밖에 안 남았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어떤 문제부터 풀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정보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일치불일치 문제가 다 읽고 풀어봤자 제일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를 제일 나중에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틀릴 거라면. 객관식은 어차피 정답률 20%는 나오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를 제껴놓고 내가 가장 적은 양을 읽어도 풀을 수 있는 문제부터 역순으로 푸시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 보통 이제 6번째 문제쯤에 나오는 게 이제 단어 문제, 그 다음에 5번, 4번, 3번, 2번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뭐 A 파트만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든지, 보기만 읽고 내용을 좀 풀어볼 수 있는 문제라든지, 정보량이 적은 순서대로 푸시면서 내가 이 지문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졌을 때 가장 많은 정보량을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문제를 푸시면 시간으로 따졌을 때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문항이 6문제 남아있고 지문을 하나도 못 읽었다 했을 때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평소에 실전에서만 연습해서는 좀 체화하기 힘들고요. 물론 이렇게 이미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연습을 좀 자주 해주시면 실전 시험장에서의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문학은 이제 제가 옛날에 수능 보던 시절에는 문학은 다 모르는 작품이 나오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이가 드러나는데, 탐구가 지금 화나네. 라떼는 말이야. 탐구가 4과목이던 시절이고, 이제 공부 자체의 양은 지금보다는 더 많았던 시절이고, 문학 교과서가 18종이 있었거든요. 18종 문학 교과서에 작품 수로 한 6,000작품인가가 있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다 모르는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문학은 상대적으로는 그때보다는 공부량이 줄어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다 한 번쯤 봤을 법한 작품은 나도 다 알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남들이 보는 책이라고 하면 결국 EBS는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EBS 보는 거는 나도 무조건 다 보고, 겉핥기 식으로라도 내가 한 번은 다 남들이 알 법한 작품들은 다 보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문학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화작이랑 언어의 얘기를 좀 드리면, 이 파트에서 제일 많이 문제들을 틀리는 친구들이 국어 점수 올리기는 제일 유리하죠. 왜냐하면 가장 제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고, 특히나 화작은 지금 시점에서 많이 대비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을 텐데, 언매는 이제 암기를 좀 덜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라서, 내가 언매에서 가장 많은 감점을 당했었다 한다면 나중에 외우려고 남겨뒀던 부분에 대한 학습을 좀 늘리시는 걸로 국어는 마무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그리고 이제 국어 외에도 다른 과목에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하는 게 저는 2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내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공부여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게 나와도 또 풀어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냐를 나눠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수학도 좀 아예 콕 집어주세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입시적으로 좀 관점을 가져서 말씀드리면, 다 맞추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00점을 꼭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이제부터는 공부량을 줄여야 되는 단계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공부량을 줄이라는 거는 10시간 공부하는 걸 8시간 공부하시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전범위를 다시 다 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모르는, 내가 더 많이 틀렸던 부분만 2회독을 하는 쪽으로 줄이시고, 봐야 되는 책의 양을 줄이시라는 얘기인데, 수학은 학습과 훈련이 다 돼야 되는 거는 맞고요. 지금부터 내가 킬러 문제를
꼭 풀어내기 위한 학습을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92점만 맞으면 의대를 가는데 지장이 전혀 없거든요. 다른 과목에 물론 이제 다 잘 봐야만 이 의대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성적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4점 그 노력을 아껴서 국어를 5점 더 맞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두 개 틀리라 그러면 틀릴 문제는 명확해요. 그래서 22번이랑 30번 두 개를 틀리시는 게 맞는데 그들도 어차피 4점짜리 문제고 그걸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다른 문제를 한 번 더 검산을 하신다면 28문제를 확실하게 맞춰서 92점을 맞는 게 더 편하니까 그쵸. 저는 공부를 좀 그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영어요. 영어 만약에 등급이 내가 간당간당 찾고 네. 왔다 갔다 해.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이거를 등급을 이제 왔다 네. 갔다 하는 친구가 딱 올려줄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영어는 2등급을 맞는 친구들이 거의 점수가 88점이나 89점이거든요. 거짓말인 학생들도 있겠죠. 아쉽게 2등급이 89점 나왔다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3점짜리 4개를 틀리기가 딱 좋게 문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3점짜리 3개를 매번 틀려서 91점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 친구가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듣기부터 틀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듣기 연습을 꼭 하셔서 듣기에선 하나도 안 틀리는 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어 공부 자체를 좀 덜 했던 친구들은 지금 사실 단어도 펑크 나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어 자체를 많이 안 외워서 내가 한 지문을 해석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뭐 4-5개씩 나온다. 그렇다면 조금 늦었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초 단어부터 내가 모르는 단어의 개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단어만 외워도 바로 성적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이제 해석을 하면서 내가 몇 개 단어를 추론을 해서 그냥 때려 맞춰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전체 지문에 대한 해석이 너무 안 돼갖고 문제를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들은 늦었다 싶지만 빨리 단어를 더 보충을 하셔서 모르는 단어를 줄이는 게 최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단어는 다 아는데 내가 해석을 했는데도 문제를 틀린다. 그럼 이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한국말로 바꿔서 번역을 해준다 해도 틀릴 만한 경우들이라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영어도 같이 상승하는 걸 좀 노리셔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지금 100일 정도 남았을 때는 네. 우선은 내가 너무 쉽게 알고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만한 것들을 조금 더 보충을 다져가면서 하시는 게 제일 맞죠.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듣기랑 단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게 여기서 펑크가 안 나기만 해도 정말 틀릴 법한 문제 몇 개만 틀려서 90점 이상을 마킹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남들이 안 틀리는 걸 틀려서 90점 언더가 돼버리니까 그게 타격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탐구. 탐구는 이제 나중에 외워야지 했던 암기량 이거 이제 무조건 회복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탐구 관련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다 까먹어요. 그쵸. 다 까먹고 어차피 특히 암기 그냥 정말 생암기 과목이라고 해당하는 부분들은 설령 9평 때까지 다 암기를 완벽하게 마스터해놔도 그때부터 또 까먹어서 그 수능날까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외우면 이거를 수능날까지 가져갈 수 있겠다 싶은 각자 사람마다의 스케줄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부터는 이거는 언제까지 외우고 이 암기를 내가 몇 회독을 더 반복을 해서 수능 날까지 꼭 기억을 할 수 있게끔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약간 역설적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외워야 되고 뭐를 외우지 않아도 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기본서를 한 2회독은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건 정말 2번 봐도 안 외워지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안 외워도 내가 그냥 당연히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구나라는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제가 역설적이라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를 2번 하고 나면 또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미리 암기 여부에 대한 판단해 두시고 내가 까먹는 속도보다 지식을 넣어놓는 속도가 더 빨라야만 이제 양이 더 많아야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을 때 물이 차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차오르게 해서 찰랑찰랑 할 때 시험 딱 보시고 그 다음에 다 까먹으면 되니까 자기가 까먹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단기간에 집중해서 암기량을 막 쏟아 부었을 때 얼만큼 그걸 소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두시는 게 탐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성적이 잘 나오려면은 진짜 메타인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스스로에 네, 대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제대로 전략을 짜고 전략대로 또 실천을 잘 하기만 하면 사실은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이 시간 동안을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려고 하면 센터장님 말씀을 좀 잘 참고 삼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능 원서를 아직 작성 안 하신 상태라면 극단적으로는 두 번째 탐구 과목 하나는 그냥 지금 바꾸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내가 두 번째 탐구 과목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거를 지금 계속 가져가는 게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이거는 과탐보다는 사탐 선택하시는 문과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문과 학생들이 대부분 생윤사문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대부분 한 46% 정도가 생윤사문을 선택한다고 통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생윤도 실제 시험장에서 판단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고 사문도 판단과 계산이 같이 필요한 과목이라서 사문은 시험을 볼 때쯤 되면 사람이 거의 반쯤은 넋이 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고 이제 생윤도 30분 내내 열심히 머리를 쓰다가 2분 쉬고 사문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문에서 본인의 실력 발휘를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막 경제 사문을 하신다거나 뭐 정치학업 경제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희는 과목 코드상 맨 마지막 과목은 진짜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공부도 좀 덜 돼 있다, 사문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싶으시다면 생윤을 건드려서 이거를 배분을 조절하셔도 되는데, 그냥 쌩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과목, 제가 뭐 특정 과목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과목은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고가 명확하잖아요. 이거를 30분을 고민한다고 해서 어차피 답이 안 나오죠. 내가 기억을 못하면 틀리는 거고, 아니면 깔끔하게 맞는 거고, 그러면 조금 과장하면 20분이면 다 풀 수 있어요. 20분이 다 풀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10분 살짝 쉬면서 다음 타임을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암기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서 그 과목으로 두 번째 과목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꿀팁을 지금 그러니까 엄청 지금 대방출. 내가 사실 지금 애껴놨던 카드인데, 나의 비장의 카드. 내가 진짜 억지로 정말 멱살 끌고 와갖고 앉혀놓은 거라니까 지금 내가. 제가 소장님을 10대 때 만났으면 학교 이름이 달라졌을 아유, 거예요. 혹시 이건 진짜 혹시 몰라서 네. 더 있어요 꿀팁? 탈탈 털고 가. 다시 안 오실 거라고 했으니까. 털 거 다 털고 가 빨리.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긴 할 텐데, 제2외국어는 안 보시더라도 선택하시는 걸로 그냥 선택하시고 그냥 다 찍고서라도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2외국어를 시험을 안 보면 지원을 못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평소 성적보다 시험 성적을 잘 받아도 제2외국어 응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 응시 선택하시면 고사장에서도 조금 유리한 점이 있으실 거라서 조금 원섭이 더 내더라도 제2외국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끼리 다 얘기하신 거 영어끼를 아닌가 모르겠어요. 영어끼를 지금 내가 짝짝 뽑아서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엄청 사실은 네. 이런 거 막 촬영하고 하는 게 별로 성향이 사실은 안 맞는 스타일이신데, 정말 큰 맘 먹고 저 도와주려고 이제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닙니다. 많은 꿀팁 좀 이렇게 남겨주셔서, 지금 사실 수능 딱 한 100일쯤 남겼을 때 우리 이거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면 사실 많이 긴장되고 진짜 공부도 좀 손에 잘 안 잡히고 아마 이럴 때여가지고 싱숭생숭하고 막 이럴 텐데, 그래도 마음 좀 잘 다잡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좋은 꿀팁 많이 주셨으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좀 더 화이팅 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나중에 좋은 결과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님께서 우리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네, 답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건 더 했다.